이번 챕터에서는 그 곡선 회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처럼 이 곡선 회계라고 하는 것은 그 예측 변수와 반응 변수 사이의 관계가 그 직선이 아니고 어떤 곡선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그 모델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곡선 회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프 빌더와 마찬가지로 fit vibe x를 이용해서 어떻게 곡선 회계를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곡선회기는 영어로 커빌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이 커빌리니어라는 그런 표현은 사실 조금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곡선회기 이렇게 제가 썼는데 사실은 이 곡선회기라는 표현보다는 그 더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다항회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조금 더 보편적으로 많이 그 사용되는 표현인데 사실은 폴리노미얼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곡선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냥 타이틀을 곡선회기 그리고 커빌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물론 그 교과서에서 이렇게 커빌리니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커빌리니어라는 표현보다는 폴리노미얼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로는 다항회기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용어를 조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곡선회기는 그 반응 변수와 예측 변수 사이에 직선의 관계가 아닌 곡선의 관계를 갖는 그런 회기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곡선회기를 할 때 한 가지 주의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이 곡선회기에서 우리가 모델을 2차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3차식, 4차식, 5차식 이렇게 차수를 높여가면서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차수를 높이게 되면 결정계수가 계속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결정계수가 큰 거는 좋긴 한데 무조건 값이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곡선회기를 할 때는 그 모형의 차수를 되도록이면 낮춰서 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차수를 높이게 되면 현재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마치 잘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가로 얻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맞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오버피팅, 과잉 적합이 되는데요. 이런 오버피팅의 문제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차수를 낮게 해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수를 낮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항들 앞에 붙는 그 베타라고 하는 개수의 숫자가 줄어드는 건데요. 바로 이 베타를 우리가 흔히 모수라고 했죠. 그래서 모델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그 모수의 수가 줄어드는 걸 의미하는데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을 모수 절약의 법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 때는 모수 절약의 법칙을 잘 기억해서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모델을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모델을 만든 다음에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예측을 할 때는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즉 예측 변수의 그 입력값 범위 안에서 예측을 하는 그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범위 밖에서 예측하는 그 엑스트라폴레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곡선 회계를 할 때 그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엑스트라폴레이션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그 곡선회계에서는 그 엑스플로레이션은 조금 조심을 하면서 그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관련된 예제는 뒤에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그 곡선회계라고 하는 것은 1차 또는 2차 또는 3차항 같은 이런 항들을 이제 모형에 넣어서 그 회계식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런 그 1차항과 2차항 사이에 또는 2차항과 3차항 사이에 다중곡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 센터링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 곡선회계를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분석할 예제는 그 윈드 타워라고 하는 그 사진에 있는 이런 윈드 타워에서 그 부는 바람의 세기와 나오는 전기 사이에 그 전기량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걸 회계식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그 windmill.jmp라고 하는 그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드밀이라는 데이터를 열면 그 두 개의 컬럼에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열에는 DC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열에는 윈드가 있는데요. DC는 그 생산돼서 나오는 전기의 양이 되겠고 윈드는 부는 바람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윈드가 예측 변수가 되겠고 DC는 반응 변수가 될 텐데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그래프 빌더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빌더를 툴바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대화 상자가 보여지고 여기는 DC를 끌어다가 자, Y축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윈드를 끌어다가 X축에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산점도가 그려지는데요. 여기는 이 스무더라고 하는 이 라인은 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위쪽에 있는 이 스무더라고 하는 그래프 그 엘리멘트 아이콘에서 이걸 해제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산점도가 제대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그 산점도 형태는 그 윈드하고 DC 사이에 직선 같은 이제 곡선의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관계를 우리가 그 피팅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그 그래프 엘리멘트의 세 번째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렇게 라인 오브 핏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라인 오브 핏을 적용시켰더니 먼저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회기선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때 이 좌측 하단에 있는 라인 오브 핏 쪽에 있는 여기 그 아웃라인을 보시면 여기 그 R 스퀘어가 있고 이퀘이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그래프 상단에 그 회계식과 더불어서 결정계수가 출력이 되는데요. 1차식으로 이제 적합을 시켰을 때도 결정계수 값이 0.874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결정계수가 87.4%니까 뭐 이 정도로 해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관계가 직선보다는 곡선에 좀 더 가까우니까 얘를 2차 곡선으로 한번 적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차 곡선으로 적합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좌측에 하단에 있는 여기 그 라인 핏 쪽에 그 디그리를 보시면 현재 이 콤보 상자 쪽에 있는 값이 리니어인데요. 요거를 그 쿼드레틱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2차 곡선으로 피팅이 됩니다. 자, 그럼 이쪽에는 회계식이 나오고 결정개수가 같이 출력되어 있는데 그 결정개수가 96.8%로 나옵니다. 결정개수가 96.8%면 아까보다 한 10% 정도 향상이 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결과로 본다면 직선보다는 이제 곡선으로 적합을 시키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자, 우리가 2차로 피팅을 한 것뿐만 아니라 3차 곡선으로도 적합을 시킬 수 있으니까 좌측에 있는 디그리에 가서 쿼드레틱을 제가 큐빅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보다 그 결정계수의 값이 뭐 조금이긴 하지만 증가를 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그 직선, 그리고 2차 곡선, 3차 곡선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로 해야 되느냐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결정계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결정계수는 큰 게 좋긴 하지만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2차 곡선에서 그 3차 곡선으로 식을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결정계수가 한 1% 정도 향상이 됐는데요. 결정계수의 1% 향상을 하면서 3차 항을 모형에 포함시킨 거. 이거는 사실은 그 얻는 이득에 비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그 텀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수 절약의 법칙이란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런 경우는 3차로 적합을 하는 것보다는 2차식으로 적합을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이렇게 뭐 직선으로도 피팅을 해봤고 그리고 2차, 3차로도 적합을 해봤었는데요. 여기 있는 이 관계를 갖다가 그 다른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곡선의 관계를 이제 직선의 형태로 데이터를 이제 변환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자, 곡선을 어떻게 직선으로 변환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좌측 상단에 있는 자, 스타트 오버를 눕니다. 자, 그럼 초기화가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그 여기 좌측에 있는 그 컬럼 박스가 있는데 이 컬럼 박스 쪽의 상자를 조금 이렇게 늘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윈드 위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하게 되면 메뉴가 나옵니다. 그 메뉴에서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트랜스폼에 여러 개의 그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 아래쪽에 가보시면 그 레시프로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레시프로컬이라는 것이 바로 역수를 취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윈드라고 하는 예측 변수의 역수를 취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레시프로컬을 선택하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 나누기 윈드라고 하는 텀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요. 자, 이때 DC라고 하는 것을 Y축에다 집어넣고 자, 그리고 여기 1 나누기 윈드라는 텀을 끌어다가 X축에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형태의 산점도가 직선 모양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곡선의 모습이 직선처럼 보여지는 그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그 위쪽에 있는 라인 오브 핏을 누르게 되면 그 직선으로 이제 피팅이 되고, 그리고 좌측에 있는 여기 R스퀘어하고 이퀘이션을 누르게 되면 결정 개수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결정 개수가 약 98% 정도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까 3차 항으로, 3차식으로 우리가 추정을 했을 때보다, 적합을 시켰을 때보다 결정 개수의 값이 더 큽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1차식, 2차식, 3차식, 그리고 역수를 취한 이런 모든 모델을 다 고려해 볼 때 가장 결정 개수가 큰 것은 이렇게 역수를 취해서 적합을 시킨 경우인데요. 그러면서도 이런 경우는 그 모수가 베타 제로와 베타 원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델에 비해서 모수의 수도 적고, 그리고 결정 개수도 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그 네 가지 모형들 중에서 사실 가장 좋은 모형은 바로 이렇게 역수를 취하는 모형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조금 더 좋은 모델을 이제 찾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그래프 빌더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링 하는 걸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핏 와이백스를 이용해서 곡선 회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할 데이터는 여전히 똑같이 윈드밀을 이용할 텐데, 자, 위에는 fit yx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dc를 y response에 집어넣고, 저 wind를 x 팩터 자리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산점도가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얘를 갖다가 이제 곡선으로 적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곡선으로 적합을 시키는 것은 여기 바이벨의 핏 쪽에 있는 빨간 삼각형을 누르시면 메뉴들 중에서 보시면 여기 fit polynomial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곡선회기를 커빌리니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 곡선회기와 같은 표현이 바로 다항회기다. 그래서 다항회기를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했는데, 점프에서는 이제 커빌리니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렇게 폴리노미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핏 폴리노미얼 쪽에 보시면 여기 2차부터 6차까지 쭉 있는데, 자, 여기는 2차에 있는 쿼드레틱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쿼드레틱을 선택하면 지금 선전도 상에서 2차식의 곡선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쪽에 회기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서머리 오브 핏 쪽에 결정 개수가 나와 있고, 요 아래쪽 파라메타 에스티메이트 쪽에, 그리고 파라메타 에스티메이트 쪽에 상수항과 그리고 1차식, 그리고 1차항, 그리고 이 제곱항에 대한 핏값이 출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그래프 빌더에서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3차식으로 뭐 피팅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해보냐면 역수를 취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수를 취하는 모델은 어떻게 만드냐면, 자, 바이베리 핏 쪽에는 그 빨간 삼각형을 누르시면 역시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메뉴 중에서 여기 보시면 fit special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fit special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런 대화상자가 보여지는데, 이 대화상자는 좌측에 Y transformation이라는 표현이 있고 오른쪽에 X transformatio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Y 값과 그 X 값에 대해서 변화를 해주는 것인데요. 아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wind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역수를 취하는 변화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 변수에 대한 변화를 할 때는 그 오른쪽에 있는 X 트랜스포메이션을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reciprocal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수를 취하는 거라고 1 나누기 X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체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자,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OK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그 보시는 것처럼 요 아래쪽에 이렇게 쭉 밑으로 들어오면 transformed fit to reciprocal 해가지고 역수를 취한 형태의 회기식이 출력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fit yx를 이용해 가지고도 이렇게 제곱을 취한 형태의 식을 만드는 것, 그리고 역수를 취하는 형태의 식을 만드는 것도 알아봤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설명하냐면, 자,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위에 그 우리가 아까 2차식으로 모형을 그 적합시킨 그 회계식이 나오는데요. 이 회계식하고 우리가 그래프 빌더를 가지고 적합시켰을 때의 회계식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걸 왼쪽으로 이렇게 치워놓고,
자, 그래프 빌더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2차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왼쪽에는 그 fit y by x를 이용해서 만든 2차식, 즉 회계식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그래프 빌더를 이용해서 만든 그 2차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식을 보면 식의 형태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개수도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요. 어떤 게 다르냐면 일단 상수항이 좀 다르죠. 그리고 여기 1차항 앞에 붙어 있는 개수도 다르고, 자,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시면 그 fit y by x 같은 경우는 wind-6.132라고 하는 값이 있고, 여기는 그냥 wind의 제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식의 형태가 다른데 왜 이렇게 다르냐면, 바로 이 fit y by x에서는 wind의 제곱 텀을 쓸 때 그냥 제곱을 취한 것이 아니라 wind에다가 -6.132를 뺀 다음에 제곱을 취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 6.132라고 하는 값은 그 무엇을 의미하는 값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에서 여기 윈드라는 컬럼을 먼저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저 위쪽에 있는 컬럼 메뉴에 가서 자, 컬럼 뷰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Show Summary를 누르게 되면 이 윈드 컬럼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량이 출력이 되는데요. 그 중에 평균을 보시면 평균값이 6.132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fit y by x에서 이 모델에서 빼준 -6.232라고 하는 것은 윈드 컬럼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제곱의 항을 만들 때 평균으로 빼서 제곱을 취하는 형태를 우리가 보통 센터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센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쪽에 이 다중 공수성을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런 곡선 회계를 하는 경우는 제곱 또는 세제곱의 항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럴 때 뭐가 문제가 된다고 했냐면 바로 다중공수성의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공수성의 문제를 회피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바로 센터링을 적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센터링을 했을 때와 센터링을 하지 않았을 때 과연 이 다중공수성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맨 아래쪽에 있는 테이블을 보시면 여기 파라메터 에스티메이트에 이 테이블에서 우리가 VIF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공수성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VIF였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고, 자, 컬럼 메뉴에 가서, 자, 지금은 이 메뉴가 하위 메뉴가 안 보니까 약간 창을 오른쪽으로 옮긴 다음에, 자, 우클릭, 자, 그리고 컬럼, 자, 그리고 VIF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면에 그 보시는 것처럼 VIF 값이 얼마로 나냐면 1.0329라고 납니다. 그럼 일반적인 기준이 5 혹은 10 이상이 되면 다중공수성이 존재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중공수성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바로 우리가 그 센터링이라고 하는 작업을 해서 2차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VIF 값이 작게 나온 것인데요. 그럼 만약에 센터링을 하지 않았다라면 이제 VIF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거는 저 위쪽에 있는 그 바이베리피 쪽에 있는 빨간 삼각형을 누르시면, 자, 빨간 삼각형 누르시면, 자, 여기 있는 이 메뉴들 중에서, 자, Fit Special을 누릅니다. 자, Fit Special 누르면 여기 뭐가 있냐면 이 아래쪽에 그 Centered Polynomial이라고 하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즉, Polynomial Regression, 즉 다항 회귀를 하는 경우에 Centered, 즉 그 평균을 빼주는 그런 센터링 작업을 할 것이라면 체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센터링 작업을 할 예정이 없기 때문에, 자, 이걸 체크를 해제하고, 자, 거기 왼쪽에는 디그리 쪽에 있는 콤보상들 누르면 여기도 1초부터 5차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쿼드레틱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 맨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윈드의 그냥 제곱을 취한 형태로 2차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2차식 같은 경우는 다중공수성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맨 아래쪽에 있는 파라메터 에스티메이트 테이블에 가서, 자, 우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우클릭을 하고 컬럼 메뉴에 있는, 자, VIF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VIF 값이 출력이 됐는데요. 이 출력되는 VIF를 보니까 38.49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이 값은 5나 10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값이 훨씬 더 큽니다. 즉 다중공성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그 점프 내에서 이런 곡선 회귀를 할 때 2차식 또는 3차식의 형태의 식을 만들 때 점프는 이런 그 다중공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센터링을 해가지고 제곱 혹은 세제곱항을 만들어 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